No. Why number 774. Why did Charles Anthon compare the characters he was shown to many languages? Post contributed by Scripture Central. 나는 뉴욕시에 가서 찰스 안톤 교수에게 번역된 문자와 그 번역문을 보였는데 그는 문학의 조예가 깊기로 유명한 분이었다. 안톤 교수는 번역은 정확하며 이전에 본 그 어떤 애국어 번역보다 더 정확하다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아직 번역되지 않은 문자들을 그에게 보여주자 그는 그것이 애국어, 갈대아어, 아시리아어, 그리고 아라비아어라고 하며 말하기를 그것은 틀림없는 문자들이라고 하였다. 그는 팔마이라 사람들에게 그것이 틀림이 없는 문자들이라는 것과 또한 그러한 문자에 대한 번역 역시 번역된 그대로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나에게 주었다. 내가 그 증명서를 받아 호주머니에 넣고 그 집을 막 나서려는데 안톤 씨가 나를 다시 불러 세우고 그 젊은이는 그가 발견했다는 곳에 금판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내었는가를 내게 물었다. 나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그것을 계시해 주었다고 대답했다.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64절. 더노. 1828년 겨울 마틴 해리스는 조셉 스미스가 천사 모로나이에게서 받은 금판에서 필사한 문자 세트를 가지고 뉴욕으로 여행했습니다. 처음에 알바니의 루타 브래디시와 사무엘 미칠 박사를 만난 마틴은 컬럼비아 대학교의 찰스 앤슨 교수를 소개받았습니다. 마틴 해리스의 기록에 따르면 앤톤은 금판의 문자들을 본 후 일부는 이집트어로 다른 번역되지 않은 문자들은 애굽어, 갈대아어 아람어, 아시리아어 시리아어, 그리고 아라비아어 아랍어로 정확하게 번역되었다고 말했고 그것이 확실한 문자라고 했습니다.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64절. 이러한 진술에 근거하여 존 S. 톰스는 마틴이 앤톤에게 두 가지 문자 세트를 보여주었다고 제안했습니다. 앤톤이 단순히 이집트 문자로 식별한 문자와 덜 확실한 기원의 문자가 포함된 또 다른 문자. 이집트 문자로 분명히 식별된 첫 번째 문자는 니파이의 작은 판에서 나온 것이고 앤톤이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두 번째 문자는 1000년 후 몰몬과 모로나이가 사용한 우리 사이에서 개정된 애굽어가 몰몬서 9장 32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니파이와 야곱은 몰몬과 모로나이보다 약 1000년 전에 살았기 때문에 이 작은 기록에 나오는 언어와 문자는 몰몬과 모로나이가 사용한 개정된 애굽어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라고 톰스는 지적합니다. 오히려 니파이는 아버지 리하이가 읽을 줄 알고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언어인 애굽인의 언어를 니파이전서 1장 2절 사용하여 썼다고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사이아서 1장 4절. 따라서 마틴이 앤톤에게 가져간 사본에는 판 전체에 있는 문자를 샘플링하여 복사했을 수 있습니다. 앤톤이 일부 인물을 실제 이집트인으로 식별했다는 한 가지 증거는 W. 펠프스에게서 나옵니다. 펠프스는 교회를 조사할 때 마틴 해리스가 직접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정보가 담긴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에서 펠프스는 앤톤이 이 문자들을 고대 이집트 문자로 선언했습니다. 이 문구는 한 학자가 마틴에게 실제로 말한 내용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앤톤의 고전 사전에서 그는 상형 이집트 문자를 이집트 상형 문자의 타키그래피 또는 속기라고 설명한 여러 저작을 인용했습니다. 앤톤 자신은 상형 문자를 해당 상형 문자의 모방 또는 요약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리버 카우드리도 나중에 몰몬경의 문자를 조셉이 마이클 챈들러에게서 구입한 이집트 파피루스의 상형 문자와 비교하면서 어떤 형태의 상형 문자가 판에 나타났음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원고 몰몬경 출처 앤톤의 해석. 1작은 판, 이집트인의 언어 니파이전서 1장 2절 이집트어. 이 큰 판, 개정된 애굽어 몰몬서 9장 32절 이집트어, 아수르어, 갈대아어, 아랍어. 앤톤이 일부 문자를 번역과 함께 식별할 수 있었던 방법을 설명할 수 있지만 그는 모든 문자를 식별할 수 없었고 이집트어, 갈대아어, 아시리아어, 아랍어와 비교한 것으로 보입니다. 몰몬경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에게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 언어 목록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클 허버드 맥케이와 게리 드링마트가 관찰한 것처럼 천사 모로나이가 앤톤을 방문하기 전에 조셉 스미스나 그의 동료들이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지 알고 있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셉에게 그 기록이 개정된 애국어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로나이의 방문을 묘사한 어떤 기록도 그가 조셉에게 그 언어에 대해 말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기록 자체에서 모로나이는 또한 독자들에게 다른 사람은 우리 언어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앤톤이 혼란스러워하는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몰몬서 9장 34절. 톰슨에 따르면 이것은 고대 이집트인조차도 주어진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앤톤과 같은 학자들이 특히 이집트학이 아직 연구 분야로 발전하던 시기에 그에게 보여준 문자의 기원을 파악하는데 당연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예상해야 합니다. 또한 그의 목록에 있는 언어들은 처음에는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전체 맥락에서 고려하면 앤톤의 평가는 실제로 몇 가지 이유에서 타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안톤은 이 문자들이 대표하는 언어 중 하나로 갈대아어를 열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20년대의 갈대아 문자는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빌로니아 서령 문자가 아니라 학자들에 의해 현재 아람 문자로 알려진 것을 가리켰습니다. 바빌로니아 포로기 이후 아람 문자는 히브리어 표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명칭은 해리스와 앤톤의 방문에 관한 다른 진술도 밝혀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윌리엄 스미스는 나중에 이 모임에 대해 조셉이나 마틴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회상했습니다. 윌리엄의 회고에서 앤톤은 그 문자들은 고대 히브리어가 변질된 것이고 언어는 이집트어가 섞인 변형된 히브리어라고 말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앤톤은 부인하면서도 일부 문자가 히브리어의 무례한 모방 또는 다소 왜곡된 히브리 문자처럼 보인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히브리어 요소는 마틴이 언급한 갈대아어 아람 문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해리스가 언급한 아람어는 고대 아시리아의 언어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람어는 19세기 중반까지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앤톤은 서기 1세기경 초기 기독교인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아람어와 관련된 언어인 시리아어를 언급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 가능성은 마틴과의 인터뷰에서 아랍어, 갈대아어, 시리아어, 이집트어라고 설명한 것으로 보아 더욱 강화됩니다. 니파이가 예루살렘을 떠난 후에 개발된 시리아 문자는 확실히 판본에 없었지만 앤톤에게 친숙한 19세기의 학자들은 시리아 문자와 아랍어를 데모틱 이집트의 한 형태와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앤톤이 자신의 고전 사전에서 인용한 한 작품에서는 데모틱의 예가 상형 문자 형태와 크게 다르며 언뜻 보기에 상당히 닮은 옛 아랍어 또는 시리아 문자에 더 가깝다고 언급했습니다. 캐렉터스 문서로 알려진 몰몬경에 현존하는 사본이 앤서니에게 보여준 필사본으로 오인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나중에 알 수 없는 시기에 존 휘트머가 복사한 것이지만 1828년에 앤톤에게 보여준 문자 중 일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롭게도 20세기 이집트 학자인 윌리엄 헤이즈와 리처드 파커는 이 문서를 독립적으로 분석하여 이 문자가 어떤 형태의 데모틱 또는 계층 구조에서 파생되었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휴 니블리는 캐렉터스 문서와 메로틱 필기체, 즉 수단에서 고대에 사용되던 비이집트어를 쓰기 위해 데모틱에서 변형 또는 개정된 문자가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고 보았습니다. 더 Y. 궁극적으로 이 네 가지 언어를 함께 언급하는 것은 뉴욕의 두 농부인 조셉 스미스와 마틴 해리스가 스스로 생각해내기에는 이상한 세부 사항이었을 것입니다. 몰몬경 자체에 이 언어들 중 하나만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이상했을 것입니다. 텍스트가 속기 이집트어로 쓰여진 것과 같은 다른 세부 사항도 스미스와 해리스가 혼자서 생각해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반면 당대의 학문에 몰두했던 찰스 앤톤슨과 같은 학자에게는
이러한 세부 사항이 전혀 이상하거나 어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틴 해리스가 그에게 개역된 이집트 문자에서 복사한 문자를 보여주었다면 앤토니 문자의 정확한 출처를 파악하고 자신이 본 것과 유사한 알파벳의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해 애쓰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아랍어, 이집트어와 함께 시리아어가 있다는 것은 앤토니 한 언어에 집중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또한 마틴 해리스가 다음과 같이 주장한 것처럼 그가 원본 문서를 직접 보고 싶어 하는 동기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닐 레플리는 마틴이 앤토니 기억하는 언어들은 언급하는 언어들은 고대 언어에 대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 히브리어와 이집트 문자와 데모틱 및 계층적 유사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세부 사항은 몰몬경이 개정된 이집트어로 쓰였으며 아마도 일부 개정된 히브리어의 영향을 받았다는 몰몬경 자체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조셉 스미스가 실제 고대의 출처에서 문자를 필사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알 수 없는 언어로 쓰여진 그 출처를 번역하여 몰몬경으로 출판할 수 있었습니다.